자, 35회 2차 대비 이론 백성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요, 2차 시험 임박해서 2차 시험 직전에 감정평가 이론 전 범위에 걸쳐서 감정평가 이론을 정리하고자 하는 최종 정리 강의입니다. 자, 그리고 강의 이름이 이론 백성이라고 해서 이론 100문제라고 이름을 정해놓긴 했는데, 자, 이거는 제가 강의를 준비할 당시에 문제가 몇 문제가 담길지를 몰라서 일단 가칭으로 100문제다라고 이름을 정해놓은 것이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세세하게 내용적인 것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문제에 대한 분석까지만 하고 분석 수준까지만 하고 그런 다음에 넘어가는 수준으로 전체 범위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본 강의의 목적은요. 결국 모든 시험은 막판 정리가 결국 승부입니다. 시험 보기 1년 전에 열심히 공부한 거 사실 물론 필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6개월 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6개월 전보다는 3개월 전이 더 중요하고 3개월 전보다는 1개월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한 달이란 시간은 여러분들이 저 뒤에 평상시에 공부하셨던 한 기간 한 3개월 정도의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과거의 3개월과 지금의 1개월을 이렇게 무게를 잰다면 지금의 1개월이 왜 더 무겁냐면 왜 더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정신 자세가 아마 지금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그래요. 저도 시험이 1년 남았을 때의 마음가짐하고 6개월 남았을 때의 마음가짐, 3개월 남았을 때, 1개월 남았을 때, 일주일 남았을 때의 마음가짐이 당연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이 요 녹화가 첫 번째 업로드 될 당시에 2차 시험이 약 한 달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정신력이나 투지가 굉장히 지금 뜨겁게 타오르고 또 지금 굉장히 신경적으로 예민하실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암기하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암기하셔야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남은 한 달을 알차게 보내시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뭐 1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심지어 사람에 따라서 3년, 4년도 있겠죠. 그렇게 준비해왔던 수험 생활의 마무리를 최종 한 달에 이 한 달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 이 한 달만 잘 보내시면 고생의 끝이 보인다라는 거 딱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 수험번호나 뭐 주민번호 치겠죠? 딱 클릭하면은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딱 확인하시는 순간 그동안 공부하셨던 그 수년간의 눈물과 고통과 고생이 다 보상받으면서 그동안의 그 고통이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평생 얘기해도 질리지 않는 무용담으로 이렇게 뿅 하고 바뀌게 될 겁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인터넷 클릭 세대가 아니라 신문에 이름이 실리는 세대였지만 여러분들은 클릭을 통해서 합격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시험 한 달 전에는요,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하는 게 있는데 중요 논점만 파기보다는 오히려 전범위에 걸쳐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 임박하면 이제 잡다한 것들은 버리고 중요한 논점 위주로 공부해야 돼, 중요한 것 위주로 해야 돼 라고 생각한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 생각도 맞아요. 그 생각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쩐 전제가 필요하냐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실제로 시험에 나온다거나 또는 나올 확률이 높았을 때 그러한 이야기가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법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런 얘기가 통한다라고 저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법규의 경우에는 아마 한 지금쯤이면 모든 강사님들이 뭐 최중요 논점 뭐 30개 정도 뽑아서 A급 논점 30개 뽑아서 다 이 최종 정리가 진행되고 있었을 겁니다. 맞아요. 그 중에서 시험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법규는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높은 확률로 예측 가능한 과목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이론이라는 과목은 예측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론은 그 출제 확률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떨어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사가 이 논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했었을 때 실제로 나올 확률이 한 5%에서 10%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론의 경우에는 이게 중요하대 라고 해서 막판에 그 중요하다고 하는 논점 위주로 공부했다가 실제 시험장에서 90%에서 95%의 확률로 다른 문제가 나와버리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은 절대로 특히 이론은 그래요. 이론은 절대 막판 한 달에는 중요 논점만 파지 마시고, 왜냐하면 걔가 물론 중요하다고 수험가에서 언급되긴 하는데, 그래서 다른 논점들보다는 출제 확률이 높다라고 예상은 되지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출제가 어디서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전범위를 얕게라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얕게, 절대 깊게가 아니에요. 얕게라도 이런 게 있다 정도라도 가볍게 한번 훑으시는 게 필요해요. 자, 시험 한 달 정도 이 범위 안에, 한 달 이내에 한 번이라도 얕게 훑은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놀랍게도 시험장에서 꽤 생각이 납니다. 정말 시험장에서의 그 인간의 능력은 정말 놀라워요. 저도 저 스스로한테 막 놀라고, 그렇습니다. 왜? 생각이 나. 진짜 막 한 달 전, 3개월 전에 본 건데, 그게 맞아. 그거였어 하면서 생각이 납니다. 왜? 막판에 본 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본 적이 있냐, 없냐가 되게 차이가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론은요, 한 달 전에는 전 범위에 걸쳐서 사소하다, 지엽적이다 하는 것도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 가볍게 한 번씩 훑으시면서 넘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본 강의가 이렇게 얕고 넓게 전 범위에 걸쳐서 전체 이론을 훑을 거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는 대비하지 못했던 논점이 나올 것이라고 항상 미리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을 바꿔 먹어야 돼요. 이론 시험은 시험장에 가면 분명히 내가 예상하지 못했거나 준비하지 못한 논점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최근 기출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주차장이 없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문제가 있었어요. 자, 주차장이 없다. 있는 줄 알고 샀는데 손해배상 뭐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런 문제 다 공부하셨으니까 아시겠죠? 자, 이런 문제는 예측할 수 있어요? 이건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논점이야. 자, 또 그리고 어떤 게 있었냐면은 우리 초가토지, 뭐 잉여토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지엽적이고 정말 제가 공부할 당시에도 정말 지엽적인 논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뭐랄까 한 30년 만에 나온 거예요. 30년 만에. 안정근 교수님 책에 담겨 있은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건데 이런 거는 나올 거라고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또 뭐가 있냐면 그거 있죠. 사유화된 나라, 국유화. 토지가 국유 토지. 중국이라든가 뭐 북한 이렇게 토지가 국유화된 나라에서 장기 사용권이 거래가 되는데 그 장기 사용권의 뭐 평가 방법을 물어봤어요. 이런 거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논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평가 이론 시험은 반드시 예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하거나 대비하지 못한 논점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론 첨삭반 같은 거, 이론 스터디 이런 거 진행하면서 느껴본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과서, 우리 기본서라고 하는 그 기본 교과서나 실무기준 해설서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잘 써요. 그거 못 쓰는 사람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 기본서나 아니면 실무기준 해설서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면 수험생들은 대부분 다 잘 씁니다. 물론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 얘기겠지만 그래도 잘 써요. 그런데 그거를 잘 쓰는 사람들끼리도 굉장히 변별력이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이렇게 응용 문제, 변형 문제, 예상하지 못한 문제, 케이스형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완전히 손도 못 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래도 자기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이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바로 거기에서 당락이 좌우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강사님을 정하셨으면 그 강사님의 이론 기본서를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스터디 자료도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 그리고 앞에 10단위 숫자를 결정하는 문제, 이게 앞에 10단위가 6으로 시작하냐, 5로 시작하냐, 4로 시작하냐, 3으로 시작하냐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내가 최대한 잘 쓰는 게 아니라 선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 선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답안지를 쓰는,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 요구사항에 맞게 답안지를 쓰는 연습을 하면 내가 설사 잘 모르는 생소한 논점이 나왔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선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선방할 수가 있냐면, 자, 문제가 주어져요.
문제가 주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분석을 하겠죠. 문제 분석을 합니다. 자, 주어진 문제를 분석을 해요. 자,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뭐를 물어보고 있는 건 알겠어. 그죠? 그러니까 뭐를 물어보는지는 알겠어. 물론 거기에 대한 답은 내가 정확히는 몰라. 하지만 무엇을 물어보는지는 알 수 있죠. 자, 그럼 그 분석을 토대로 해서 뭘 짤 수가 있죠? 목차를 짤 수가 있습니다. 목차.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도 선방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선방입니다.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물어보는 이걸 물어보는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해서 그 물어보는 내용에 반영할 수 있게 나타낼 수 있게 목차를 짜는 것까지가 선방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 목차에다가 이 문제가 물어본 정확한 내용 알아 몰라요? 정확한 내용은 몰라.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여기에다가 두 가지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 채우냐면 이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데 답안 작성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채우시면 됩니다. 1번, 2번. 1번은 뭐냐면 이 논점이 있을 텐데 이 논점의 정확한 정답은 모르겠는데 그 논점과 관련해서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이론이 있을 거예요. 기본 이론. 그 논점과 관련 있는 기본 이론을 적으시면 됩니다. 기본 이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가격론 문제예요. A라는 가치와 B라는 가치를 뭐 비교해라. 뭐 양자의 관계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가격 개념을 준 다음에 뭐 이것끼리를 비교해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내가 그 A와 B의 비교, A와 B의 차이점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내가 알고 있는 기본 이론이 뭐죠? 바로 가격다운론의 개념, 그리고 가격다운론의 인정 필요성, 그리고 가격다운론의 우리 법제의 관련 규정의 내용, 그리고 또 추가한다면 그 A와 B의 의의, A가 뭐고 B가 뭔지 그 의의까지는 알 수 있잖아요. A와 B의 비교나 A와 B의 관계나 A와 B의 차이점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A가 뭐다, B가 뭐다 하는 의의까지는 쓸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게 기본 이론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기는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시험장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생각이 합리적이고 이 문제 출제 방침에 맞았으면 그때는 고득점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고득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까지 맞으면 고득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여기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가도 선방은 하는 거예요. 선방했다. 그러면 합격입니다. 선방하면 합격이에요. 선생님, 그런데요. 어떻게 선방만 하면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 마인드를 반드시 유지하셔야 돼요. 이 마인드가 없으면 시험장에서 멘탈이 흔들리고 내가 모르는 거 하나만 나와도 멘탈이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멘붕이 오고 시험은 떨어지게 됩니다. 뭐냐면 내가 모르잖아요. 내가 나한테 어렵게 느껴지고 나한테 낯설고 나한테 내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날 시험 보고 있는 이 나머지 이 몇천 명 사람들도 다 어렵습니다. 나한테 어려운 건 나머지 사람도 다 어려워. 나한테 낯선 건 다른 사람들한테도 낯섭니다. 내가 지금 멘붕이 왔죠? 다른 사람도 지금 말을 못하지만 다 지금 멘붕 와 있어요. 그러면요, 어차피 다 몰라. 어차피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너도 정답이 어차피 뭔지는 몰라. 그렇다면 최대한 선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멘붕에서 빨리 회복해서 이러면 안 되지 해서 최대한 이 작업까지 끌고 와서 정확한 정답은 아닐지라도 이 문제와 관련된 기본 이론이라도 써내는 사람이 선방하고 합격해요. 실제 시험장에서는요, 여기에서 끝나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막 우물쭈물 하다가 목차 어떻게 한 이 정도 여기나 여기 한 이 정도까지 왔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시간만 엄청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본 강의를 통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를 읽고 그래서 출제자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목차를 짜고를 말씀드릴 거예요. 목차를 짜고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 이미 앞에서부터 기본 강의에서부터 문제풀이 1, 2 이렇게 해서 전체 이론 전 강좌가 진행돼 왔잖아요. 내용들은 거기서 다 설명드린 거고 본 강의에서는 문제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걸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그걸 캐치해서 목차를 이렇게 짜라 해서 저는 본 강의에서는 여기에 주안점을 둘 겁니다. 여기에
주안점을 둘 거예요. 아시겠죠? 본 강의는 이론 기출문제와 그리고 각 논점별로 이론 기출문제와 저의 예상문제를 토대로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문제를 분석해서 목차를 짜는 것까지 연습을 하면서 이론 전 과정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거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이론 기본 강의에서부터 최종 문제풀이 강의죠. 문풀 강의까지 진행하면서 내용적인 건 이미 다 말씀드린 거고 여기는 이제 요거를 참조해 주셔도 되고 지금까지 요거 공부해 왔던 거고 우리는 요거까지 하면서 전 범위를 정리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본 강의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간단한 사용 설명서 말씀드리고 본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는 24년 35회 대비 2차 대비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시험이 출제가 되고 또 매년 그 해에 중요한 이슈가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최종 파이널 강의는 시험 직전에 매년 그 해용으로 새롭게 제작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본 강의는 감정평가 이론 전범위에 걸쳐서 각 논점별로 기출문제와 플러스 강사 예상 문제를 정리하는 강의입니다. 자, 세 번째, 따라서 본 강의는 저의 이론 강의를 지금까지 기본 강의에서부터 따라온 수강생을 대상으로 최종 정리를 해드리는 강의지 지금까지 다른 강의를 듣던 분들이 제 강의로 이걸 이용해서 최종 정리하시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있죠? 여기 내용적인 거 그런 것들은 이미 제가 기본 강의에서부터 문제풀이 강의까지 다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어. 그래서 제 이론 이론 기본 강의 때부터 수강생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얘기했고 제가 무엇을 이렇게 강의하고 강조해 왔는지 우리끼리 통하는 언어가 있거든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수강생 분들이 2차 시험 대비로 최종 정리하시라고 만든 강의지 지금까지 딴 거 듣다가 최종 정리만 제 강의로 하겠다? 안 될 겁니다.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듣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색하고 잘 맞지 않을 겁니다. 그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디까지나 저의 기존 수강생의 최종 정리를 위한 강의라는 거. 자, 네 번째, 최종 정리 강의인 만큼 세세한 내용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보다는 논점별로 중요 사항과 출제 가능성, 답안 작성 전략 등에 대해서 강의할 것입니다. 자, 각 논점에 대한 세세한 내용이 까먹었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저 포함되어 있는 이론, 기본 강의나 문제풀이 강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해당 부분은 본인이 약한 부분은 다시 발췌해서 보시면서 보충하셔야지 우리가 이걸 지금 우리가 최종 정리 단계에서 세세한 내용까지 지금 말할 수는 없다는 거, 말할 수는 없다는 거. 자, PDF 자료 카페에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필기하시면서 본 강의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칠판에 띄우기보다는 또 프린트물에 다 담아놓기보다는 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많을 거예요. 자, 특히 24년 7월 11일 날 우리가 2차 시험이 13일 날 있죠. 13일 날이 2차 시험인데 요거 이틀 전 7월 11일로 제가 딱 디데이를 정해놨어요. 요때 업로드 영상을 꼭 수강하여 주십시오. 물론 이론 백성 강의는 기본적으로 6월 말에 완강이 될 겁니다. 사실상 완강될 건데 자, 7월 11일 날 왜 어떤 영상이 올라갈 거냐면 제가 지금 이론 첨삭반 2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매회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100점 문제를 다 기존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고 있는데 자, 그 문제들의 지금 2회차 분량이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제가 지금 작업한 이 프린트물에는 이론 첨삭반 1회에서 5회까지 분량 중에서 3회까지의 분량만 들어가 있고 4회와 5회는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4회, 5회 분량도 추가로 보충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논점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한번 우리가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참 문제화하자니 참 좀 또 그렇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알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이론 문제화 시켜서 물어보기에는 또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쫙 그냥 가볍게 키워드들 나열하면서 자,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공사비가 급등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급등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씩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독립된 문제가 나올지 않더라도 어떤 문제에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좀 말씀을 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쪼만쪼만하게 좀 말씀드릴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7월 11일 날 총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쪼만쪼만 논점들은 이 프린트홈에 담겨 있지를 않아요. 왜? 문제화가 안 됐으니까. 정식으로 문제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논점들은 이 프린트 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러한 논점들에 대해서는 7월 11일 날 시험 보기 이틀 전에 최종 가볍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실력보다는 시험을 잘 보는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공부는 지금까지 해온 거고 실제 시험장에서 비슷한 실력, 비슷한 능력인데 실제 시험장에서 이 마인드셋의 차이점 때문에 점수가 10점 이상씩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험이 임박했잖아요. 또는 시험날 직전이잖아요. 그럼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건 사실 당연한 거고 지금 이 시기에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건 솔직히 그건 정말 그게 뭐 수험생이에요?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공부 열심히 안 하면 그거 뭐 우리가 그런 것도 수험생이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는 애초에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건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거고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승부. 시험장에서 그 고도의 긴장감, 엄청난 긴장감과 압박감 속에서 엄마 생각만 하면 막 눈물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인드셋을 잡아서 실제 시험에 임해야 되는지 그런 멘탈에 대한 것도 최종 시험 보기 이틀 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7월 11일 날 제가 최종 영상을 올릴 건데 그래서 총 5회가 올라갈 거예요. 6월 달 동안에 4회가 올라갈 거고 7월 11일 날 5회가 올라갈 겁니다. 이 5회 영상이 특히 좀 중요할 것이다 라는 거. 사실 지금까지 감정평가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해오신 수강생이라면 사실 이 최종 정리 강의 1회부터 4회까지의 내용은 크게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지금까지 다 했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했던 얘기들을 또 한 번 하면서 정리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이 7월 11일 날 올라가는 5회 영상은 지금까지 제 이론 전 과정을 수강하신 분들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다루지 않은 내용들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요건 좀 중요할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T는 마치고 제 1장 감정평가 이론의 기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